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업이형입니다. 네. 오늘은 뭐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상가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한 5개 정도, 이제 이번에 6개째 들어갔거든요. 카페까지 해서 이번에 6개째 이제 상가를 선정을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오프라인 창업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영상은 자본이 많으시거나 아니 뭐 월세를 막 600에서 700 정도 부담하시려는 분들하고는 좀 안 맞는 영상이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 이제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거 선정으로 인한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건물을 알아보고 이제 상가를 알아보시려고 한다면 지역을 선정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지역을 선정하실 때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아무래도 지역을 잡으시려고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중심가 지역으로 많이 알아보시려고 할 겁니다. 저희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상가를 알아보실 때 조금 더 앞으로 중심가 쪽으로 나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한민국 3대 상권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3대 상권, 강남, 홍대, 명동 이런 곳은 그냥 무작정 비싸다고 안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1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월세는 홍대나 이제 좀 수도권 중심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네, 저희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저희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일산이고 주현이 형이 원래 일하던 것도 일산이어서 이제 일산 쪽에서만 계속 매물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평수도 작고 유동도 막 그렇게 엄청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주현이 형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원래 홍대에서 그 장사를 해보는 게 꿈이었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산에서만 계속 알아보다가 저희가 나와가지고 이제 홍대 쪽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봤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비싼 거예요. 오히려 월세는 더 저렴하고 평수는 조금 넓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위치한 합정 1호점 그 상가가 그때 구하게 된 상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를 보실 때 너무 이제 중심 상권을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넓은 시야로 상권을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상가를 구하실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을 정하셨으면 건물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신식 건물보다는 구식 건물이 낫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좀 더 그 월세를 낮추기 편하실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신식 건물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좀 더 많이 붙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구식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쪽으로 좀 상가를 알아보시는 게 그 월세를 낮추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구식 건물이라고 한다면 꼭 체크하셔야 될 사항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수 문제인데요. 방수에 대한 거를 꼭 확인을 먼저 하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벽에 구멍이 생기거나 벽에 크랙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비가 오거나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크랙이나 구멍을 통해서 물이 좀 셀 확률이 높거든요. 구식 건물은 그래서 웬만하면 다 방수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인 건데, 이런 지금 방수에 대한 문제를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물주가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해줄 건지에 대한 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건물이 낡거나 이러면은 그 건물주가 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이제 그 건물은 건너뛰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은 방수 잘못 터지면은 이제 인테리어 비보다 방수로 인한 비용 손실이 훨씬 더 많이 크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에 대한 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방수에 대한 문제를 나는 잘 못 보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신경 쓰기 좀 힘들다 이러시면은 남편이 지금 생각해 놓으셨던 월세보다 20-30만 원 정도 더 높여서 신식 건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역도 선정하셨고 건물도 마음에 드시는데, 여기서 꼭 하나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건물주의 성향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건물주의 성향은 상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항상 매장을 구할 때 이제 항상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건물주는 임대하는 상가에 살지 않는다, 이 전제를 기반으로 저희는 상가를 항상 구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합정 1호점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현재 제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불편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좀 있는데 이제 건물주가 같이 살다 같은 건물에 살다 보면은 이제 건물주의 개입이 좀 많아집니다. 건물주는 이제 멀면 멀수록 좋다고 하는데 건물주가 최대한 이제 건물에 신경을 안 쓰는 건물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가 만약에 임대하는 건물에 있다면은 나중에 이제 매장을 처분을 할 때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1호점을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해서 권리금을 책정을 한 다음 계약을 2번 정도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팔 수 있는 기회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까지 받고 이제 잔금만 처리하고 이제 건물주의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 거였는데 건물주가 이제 위에 산다고 이제 음악 시설이나 이제 그 음악을 크게 트는 이런 업종은 좀 힘이 들 것 같다 이래가지고 2번 다 무산됐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장을 잡으실 때 항상 권리금에 대한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나중에 팔고 나오는 것까지 생각을 항상 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건물을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100% 저희 경험이에요. 권리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해서 권리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갈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3천만 원의 인테리어를 들어서 매장을 들어갔는데 제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빠져나갈 경우에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은 다는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 된 상태에서 한 1,500 정도, 2,000 정도를 받고 나오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3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들어서 보증금 제외하고 월세를 어느 정도 냈는데 내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 300만 원으로 생활비를 계속 하시겠죠. 그럼 2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수중에 모아놓은 돈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년 뒤에 매장이 빠져버렸는데 그 3천만 원 돈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회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맨 처음에 상가를 구하시게 되면은 그걸 되게 간과할 겁니다. 뒤에 나오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꼭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발이 묶여 있는 거고, 발이 묶여 있다기보다는 1호점이 어쨌든 좀 이게 팔기가 힘든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2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홍대점을 처분을 올해 초에 완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실 홍대점 같은 경우는 그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홍대점을 잡은 겁니다. 이제 저희가 홍대점을 잡았었을 당시 연남동에 매장이 상가가 하나 있었고요. 지금 홍대 입구역에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두 개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연남동에 있었던 매장이 훨씬 더 건물 컨디션도 괜찮고 건물도 이쁘고 저희 스타일에 좀 맞는 그런 상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권리금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홍대점 쪽이, 왜냐 그쪽이 좀 더 유동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역 앞이라서. 그래서 이제 홍대점 앞으로 이제 건물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서 팔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 만약 연남으로 잡았었으면 그때도 아마 권리금을 받고 나오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가를 구하시게 되면은 아마 당연히 무권리 상가로 보시겠죠. 근데 이제 너무 무권리 상가로 보시는 것보다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내가 권리금을 쓸 수 있다라고 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권리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1,000원에서 1,500 정도는 사실 공실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는 거거든요. 공실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는 건데 이제 건물 딱 들어가시면 공실 상태 건물 같은 경우는 안에 철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원초적인 상태? 다 철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바닥하고 이제 만약에 철거가 좀 잘 안 됐다 하면 다시 재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바닥하고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 또한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먹히거든요. 그게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고 이제 내랑 컨셉이 맞다 그러면 한 1,000에서 한 2,000만 원 사이는 지불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금액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권리금이 너무 거품이 껴있으면 문제인데 이제 사실 그게 상가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권리금이 끼어 있는 자리는 권리금이 끼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가가 좋고 이제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의 좀 이해를
하시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권리금이 어느 정도 적당치의 권리금은 오히려 더 그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더 플러스 작용한 요인이 더 큽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권리금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 게 거품이고 아니고 구분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그러신데 뭐 아무튼 이런 것까지 좀 알아주시면 그 건물 상가를 구하는데 그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건물 상가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조금 내용이 부실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느꼈던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매장을 잡을 때 어떤 거를 신경 쓰는지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좀 부실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상가를 구하는 기초적인 지식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한 1호점, 2호점까지 잡았을 때 아버지랑 같이 매장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100% 너희가 마음에 드는 상가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계속 매장을 잡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평수도 넓고 자리도 좋고 이제 월세도 낮은 상가라는 거는 사실 있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치를 잡아놓고 내가 어떤 그 요소는 내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월세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보고 이런 좀 이게 기준선 같은 거를 확실히 잡아놓으시고 상가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처음에 시작하시는 이런 기준선 자체도 잡기가 힘드실 텐데 여러 가지 부동산을 다니면서 데이터를 쌓으신 다음에 기준선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물을 그런 기준선을 바탕으로 다시 매장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유동인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그리고 어느 위치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영상을 이어서 갖다가 붙이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감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따로 영상으로 찍진 않았습니다. 이제 부동산 업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기준선 혹시나 다른 분들이 이용하셨을 때 이제 그런 게 조금 부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안 찍게 됐는데 혹시나 뭐 좀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상가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이러시면은 저희한테 문자가 아니지 저희한테 메일이나 이제 아니면 인스타 DM 같은 경우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관련 내용 같은 경우 특히나 홍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4년째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간만에 찍는 거라 너무 좀 버벅버벅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안녕.